지금부터 바른미래당 제23차 원내 대책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내대표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지난 금요일 대통령께서 김영래 환경부 장관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2차 임명 철회를 요구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장관급 인사로 7번째 임명 강행을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장관급 인사로 9번의 임명 강행을 할 때마다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이 보여줬던 반발과 비난이 어떠했는지 대통령과 민주당은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그토록 적폐청산을 미쳤지만 공공기관 채용 비리에는 어찌 그리 조용합니까? 공공기관 내 고용세습과 채용 비리에 대한 국정조사에 민주당은 아직도 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는 이미 박근혜 정부의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의 팬카페 리더는 업무 능력과 상관없이 공공기관의 비상임 이사로 선임됐습니다. 박근혜 정부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대통령과 청와대, 민주당은 해도 넘어갑니다. 야당 시절에 투쟁하고 반대했던 것들을 여당이 들더니 박근혜 정부와 다를 바 없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의 민주당, 대통령과 청와대는 야당 시절에 비해서 너무나 그 태도가 달라져 있습니다. 대통령과 민주당은 중국 당나라의 문장가 이태백의 고사에서 나온 소심불망, 마부작침의 의미를 되새기기를 촉구합니다. 어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서 사망한 윤창호 씨의 연결식이 있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여야 3당은 원내대표 정례회동에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윤창호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음주운전의 심각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매년 음주운전 적발이 20만 건이 넘는데 음주운전 재범률이 45%, 3회 이상 재범률도 20%에 이릅니다. 이렇게 재범이 높은 것은 가중처벌이 없기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주취에 대해서 관대한 편인데 법률을 부추긴 측면이 있습니다. 차제의 윤창호법을 넘어서 음주운전에 대해서 엄격한 제도를 구축해야 합니다. 특히 프랑스는 관광버스와 스쿨버스의 차량 내에 부착된 음주 측정기에서 음주운전에 이상이 없어야지만이 차량에 시동이 걸리게 되는 음주 측정기를 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도 음주 측정기의 시동장치의 설치를 권장하도록 새 법을 개정해 내겠습니다. 이 장치를 부착할 경우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조세특례 제한법을 발의했습니다. 꼭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와 함께 윤창호법을 넘어선 효율적이고도 강력한 처벌을 도입하도록 바른미래당이 앞장서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의 원내대표는 지난 5일 여야정 국정상설 협의체 회의에서 지방정권 실현과 경제 활성화 등 12개의 사항을 합의하였습니다. 바른미래당은 3당 1+1 상설 협의체가 원만히 이행될 수 있도록 12개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결의안, 법안, 예산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여야정 국정상설 협의체 합의문에는 취업비리 근절을 통해 채용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입법과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바른미래당은 채용 공정 실현을 위해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의 고용 세습,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 채택과 채용 절차 공정화법을 통과시키겠습니다. 유례없는 교동조율법과 청년 실업 앞에서 채용 공정 실현을 위한 바른미래당의 의지입니다. 자연재난의 범위에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포함한 신용현위원회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과 음주운전에 대한 의식 변화를 일으킨 유창업법,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개정안을 통해 소방병원을 설립하는 등 국민 안전에 밀접한 현실적인 대안을 가지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할 것을 제안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 예정에 있으며 고용 근로장려금의 소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조세 특례 제한법을 발의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연합회의 연구 지원 및 증액이 필요합니다. 경제 활력을 위한 규제 개혁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및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지방분법 및 지역활력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 바른미래당이 발의한 법안을 제안합니다. 그 외에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영유아보호법 개정안과 공정경제 실현을 위해 공정거래법, 상법, 금융소비자보호법, 은행법 등의 주요 개정안을 제시하고 방송 독립성, 공정성을 위한 노력과 원전 기술력의 국가 경쟁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러한 협의사항을 가지고 여야 상당히 협의 정신을 가지고 논의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무시하고 10번째 인사청문회 결의안 채택 없이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임명하고 돌려막기 인사를 하지 말아달라는 간곡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김수현 수석과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돌려막기 인사를 강행했습니다. 이러한 인사청문회 결의안 채택 없는 돌려막기 인사 강행에 비추어서 여야 3당의 상설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 심각한 우려가 됩니다.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먼저 국민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의 고용세습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응해서 대한민국의 바른 인사, 올바른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라는 다짐을 표해주시기 바랍니다. 과방위 간사 신윤혜입니다. 지난 금요일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 매체 간 공정 경쟁 환경 조성, 양질의 콘텐츠 제작 역량 강화를 이유로 지상파 방송의 중간 광고, 간접 광고 시간 확대 등을 골자로 한 방송제도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국회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지상파 중간 광고 도입을 우려하는 의원들의 질의에 지상파 방송사의 뼈를 깎는 구조조정과 경영 합리화 없이 중간 광고의 혜택을 달라고 하는 것은 염치 없는 것이다 라고 발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통위는 국회에 지상파 방송사 경영 개선 혁신안을 내놓기는커녕 지상파 방송사의 중간 광고 도입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지상파 방송사의 경영 개선 노력이 없는 중간 광고 도입은 시청자의 시청권 침해 행위에 불과합니다. 특히 수신료 등 공적 재원이 들어간 공영방송은 시청자의 시청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방송에 공적 책무를 다해야 함은 물론 스스로의 혁신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야만 할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영과 민영방송을 확실히 구분하고 중간 광고 등 광고 공예로부터 시청권을 보호해달라는 국민들의 요청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지상파 방송의 중간 광고 허용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사항입니다. 시행령 개정에는 국회와의 협의가 우선돼야 함은 물론 국민 공감대 형성이 먼저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수민입니다. 사상 최악의 실업난 급기야 정부는 우리 청년들에게 빈 강의실을 다니면서 전깃불이라도 끄라고 합니다. 시급 8,000원에 하루 2시간 대학의 빈 강의실에 전깃불을 끌어다니는 일자리입니다. 라텍스 라돈 측정 서비스 요원도 있습니다. 라돈 침대가 있어서 측정을 신청한 집집마다 돌아다니는 일입니다. 여기에 국비가 117억 원이 투입됩니다. 정부가 59,000개의 단기 일자리를 제공하겠다고 내세웠던 작품들의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혁신성장이며 일자리 창출인지 모르겠습니다. 3월 인터넷 시대에서 핸드폰 버튼 하나만 누르면 집안의 불이 모두 꺼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로 뛰면서 불을 끌어 다니라거나 라돈을 측정하라고 하거나 라는 혁신성장은 이제까지 어디에서도 보지 못한 희한한 묘책입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이런 정부 대책을 보고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저임금, 실직, 빈곤이라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있는 청년 일자리 문제는 양이 아니라 질의 문제입니다. 오늘만 사는 저질 단기 일자리가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양질의 일자리입니다. 정부가 국민의 혈세를 걷어서 하는 일이 고작 한두 달 단기 일자리로 고용 지표를 올려보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부 책임이 고작 한두 달밖에 안 되는지 절박한 청년을 기만하는 나쁜 일자리입니다. 국민의 혈세를 쥐고 있는 정부라면 불안정적이고 질 낮은 일자리로 땜빵하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이고 질 높은 청년 일자리를 만들 생각부터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는 연말 고용 통계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청년의 미래를 내다보는 일자리 정책을 고민해 주기 바랍니다. 네,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GM에 대한 지원을 철회해 줄 것을 촉구를 합니다. 요즘 GM 노조 하는 행태를 보면 GM 회생 불가능합니다. GM 노조는 파업만 일삼고 폭력만 행사하고 또 최근에는 점거에 미쳐가지고 GM 노조는 민주당의 홍영표 대표 지역 사무실을 점거하고 있고 GM 비정규직 노조는 고용부 창원지청을 현재 점거하고 있습니다. 어떤 투자자가 이렇게 폭력 투쟁력만 자랑하는 노조를 지원하고 계시겠습니까? 투자를 유치하려면 폭력 투쟁 잘한다는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얼마나 노동 생산성이 높은가, 노동 경쟁력이 뛰어난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노조가 이런 식이면 어차피 GM은 망하게 돼 있습니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보다는 지금 8,400억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 중에 4,200억 지원하고 4,200억 잔금 남아있는데요. 4,200억 잔금 지원 철회하고 그냥 망하게 내버려두는 게 대한민국 경제와 우리 국민 세금을 아껴 쓰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그토록 하지 말라고 하는 GP 철거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철원 GP가 어제 철거되는 모습을 제가 봤는데요. GP 하나 철거할 때마다 문화재 하나가 없어진다고 정부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철거하려는 GP들은 남북이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GP들입니다. 그리고 가장 고지대에 위치하는 곳이기 때문에 뷰도 좋고 그 시설들은 우리 분단 역사 동안에 살아있는 그런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어느 것보다 문화재적 가치가 높습니다. 그래서 정부에게 더 이상 GP 기능은 철거하되 그 건물은 철거하지 말고 보존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보존하기로 확정된 경강산 GP는 조만간 제가 문화재 청이랑 협의해서 문화재 시청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GP 철거는 문화재 없애는 반문화적 행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정부에게 따끔하게 질책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그 국방부 병역 특례 개선 소위위원장인데요. 국방부랑 협의해서 지금 그 예술체육요원 병역
봉사활동, 사회봉사활동 전수조사 들어가 있는데 사전 자수 기간을 뒀습니다. 그래서 이달 말까지 자기가 사회봉사 부정을 저질렀더라도 미리 이 자수를 하면은 선처를 할 것이고, 만약에 자수를 하지 않고 들통이 나면 엄격한 처벌, 형사 고발까지도 가능할 수 있음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자료를 분석하고 있는데 제2의 장현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잘못한 사람, 부정을 저지른 사람은 미리미리 고백을 해서 선처를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바른미래당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지도자입니다. 최근 5년간 우리나라 지방교육제 발행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3년 2조 9,697억이었던 지방교육제가 2017년 12조 1,071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2013년 대비 8.9%가 증가하는 동안 지방교육체는 자그마치 2013년 대비 308% 증가한 것입니다. 현재 누적 지방교육체는 모두 교부금 부담 교육체로 원금과 이자 상환을 담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8년 1월 기준 지방교육체 원금에 대한 연도별 상환 계획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33년까지 상환해야 할 원금은 10조 8,475억 원입니다.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액만 2조 941억 원에 달합니다. 제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여 우리 아이들의 교육 현장에도 새로운 교육 수요에 따라 투자해야 할 곳이 점점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교육체 상환에 사용하면 그만큼 교육 투자에 대한 여력이 감소하게 됩니다. 수준 높은 교육을 위해서는 재정적 뒷받침이 필수적입니다. 교육당국은 향후 교육 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미래 세대의 부담을 전가하는 예산 편성이 결국에는 국가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지름길임을 재정당국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재훈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는 그 숙명 여부 사건으로 드러난 교육 행정의 난맥상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에 총력을 다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난 8월 불거진 숙명 여부 시험지 문제 유출 사건의 결과 경찰 수사 결과 교무부장을 구속하고 그의 쌍둥이 딸들도 기소 우려로 검찰에 비관되었습니다. 이번 사고 경위를 지켜보면서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 및 간사로서 통탄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숙명여고 시험 유출 문제 사건은 명백한 교육행정 실패입니다. 최근 3년간 시험지 유출과 성적 조작으로 징계를 받은 교우는 21명입니다.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문제입니다. 대학 입시와 교육률이 높은 우리나라 교육 환경에서 시험지 유출과 성적 조작은 매우 민감한 문제이고 학생들의 충격과 허탈감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안일한 대처와 허술한 관리로 일관했고 그 결과 잇따른 부정사건이 재발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두 번째는 유치원 3법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교육위원회 법안 소위가 열렸는데요. 민주당의 번개불에 콩고먹듯한 강행 졸속 처리 의지와 자유한국당의 뻔히 속보이는 지원 전략에 맞서서 저희 바른미래당은 탄력적이고도 창조적인 중재안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곧 간사단 협의를 통해서 다음 주에 다시 법안 소위를 열어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해 나갈 것을 제안했고 그것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저희 바른미래당은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모든 국민들이 평안하시도록 섬김과 사랑의 정치에 일로 매진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어되지 않은 강한 청와대는 민주적 책임 정부와 양립할 수 없는 형용 모순이다. 이 말은 청와대 정부라는 책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정치학을 깊이 공부하고 대한민국 정치의 특수성에 대한 통찰력을 가진 학자의 눈에도 현재 문재인 정부의 모습이 민주적 책임 정부와는 거리가 있다고 비치는 듯합니다. 대통령께서는 협치를 하자며 여야정이 머리를 맞대고 전국 현안을 논의하자고 말했지만 말만 협치고 말만 논의일 뿐 국회와 야당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은 채 문제인식 일방통행의 가속 페달만을 밟고 있습니다. 국회와 야당이 문제인식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방향 조정을 요청하고 경제사령탑 인사에 대한 고언을 내놓았지만 대통령은 자기 고집대로 국회 요청과 고언에 대답했습니다. 국회가 부적격 인사라고 장관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지만 대통령은 이번에도 조명래 후보자를 환경부 장관에 임명하면서 결국 7번씩이나 국회의 의견을 복사라는 것으로 국회의 의견에 답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청와대 참모들이 나서서 부처를 주무르는 정도, 개헌안을 청와대가 만들어 제출하며 개헌이 안되면 큰일 날 듯 키우만 하다가 시한이 지났다며 없던 일로 하자는 정도, 자료를 빼갔다고 국회의원을 압수수색하고 고발하는 정도, 예산 심사 도중에 경제부총리를 경질하는 정도, 이런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와 비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야당의 목소리에 진지하게 임해야 합니다. 협치를 위한 준비와 자세가 되어 있음을 진정성 있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번에도 계속해서 대통령이 그동안 해왔던 방식으로 야당의 요청에 응답한다면 몇몇 학자의 생각이 아닌 일반 국민들의 인식 속에도 문재인 정부는 문제의 정부로 깊게 자리 잡을 것입니다. 오늘은 야당이 나가서지만 내일은 국민들이 나가설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가 아까 윤창호 씨의 연결식 발언에 어제라고 했는데 그제 했다는 점을 제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어제 여야정 상설협의체의 협의사항을 후속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교육단체 3당 간의 협의기구가 출범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어제 출범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책임은 청와대와 여당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바른미래당이 수차례 투톱의 교체를 요구하면서도 돌려막기 인사에 대해서 자제할 것을 요청했고 실용적 시장주의자를 임명해서 시장에 분명한 새로운 신호를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시장과 야당이 간절한 요구를 복살하고 청와대는 돌려막기식 인사를 강행했습니다. 문제는 사람이 아니라 경제정책의 방향입니다. 버스는 잘못된 방향으로 계속 달리고 있고 운전자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청와대 여당의 책임 있는 조치, 입장 표명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의견이 없으면 비공개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